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 여성이에요. 선량하게 살아오신 부모님에게 가정교육을 받고 사회인이 되어 남편을 만났어요. 뭐든 100% 맡기란 쉽지 않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지금 남편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 전 외조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부모님과 다 같이 한 지역에 내려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막 저희 부모님이 중식당을 개업하셨을 때라 정신이 없기도 했고 바쁘셨기 때문에 결혼 준비는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우리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우리 딸내미 결혼하는데 제대로 들여다봐주지도 못하네. 미안해. 더 신경 써주지 못해서. 아니야, 엄마. 내가 한두 살 어린애인가? 결혼 준비는 나랑 영호 씨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요. 그래. 혹시라도 엄마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그리고 이거 목돈 좀 가지고 있으면 좋잖니. 됐어. 엄마도 가게 차리고 하느라 돈도 없을 텐데 무슨 이런 큰 돈을 줘. 나중에 엄마 비상금 쓰던지 하세요. 한사코 받지 않겠다는 돈이었지만 엄마는 꼭 받아달라며 목돈까지 건네주셨어요. 이윽고 결혼식을 앞두고 상견례 자리가 되었고 저도 한두 번 뵌 시댁 어른들이어서 그런지 그날도 여전히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외유 내강인 저희 집과 반대로 시댁집은 외강 내강인 느낌이었으나 남편이 하도 좋은 말을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이미지만 그러신 줄 착각하고 말았어요. 저희가 이 지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이거든요. 뭐 지역 유지라고 하면 아실까요? 근데 뭐 허례허식이다 뭐다 다 쓸데없는 거라고 느껴져서 아들 보고 그런 거 다 생략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요즘 대세가 예물예단을 없애는 게 맞다고 하니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받고 싶으시거나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하나뿐인 자식들 혼사 준비하면서 저희도 마음의 준비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혹시라도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영어 통해서 알려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어머나, 아주 화통하신 게 마음에 드네요. 전라도로 이사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가깝게 지내죠 뭐. 보니까 저희 집 스타일이네요. 사실 저희 집안이 뭐 또 그런 거 안 받을 집안은 아니거든요. 진이 땡 잡은 거예요. 여기 동네에서 영혼애라고 하면 주민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런데 지인이가 우리 영호를 잡았으니 아주 복 받은 거죠. 아, 네, 그러세요. 저희는 쭉 서울에만 살다가 저희 친정부모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옆에서 돌봐드릴 겸 내려온 거거든요. 저희가 여기 동네에 대해 잘 모르는데 옆에서 잘 알려주시고 하면 좋겠네요. 진이도 외롭지 않고 참 좋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서울에서 내려온 저희에게 이 지역의 지역 유지라며 굉장히 자랑을 하셨고 저희 엄마 또한 그런 시어머니 비위를 맞춰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말로만 듣던 10월 뒤에 입성하게 돼버렸어요. 불편한 시어머니였지만 결혼 후 따로 보니 더욱더 불편한 분이었어요. 늘 요즘 사람들이랑 생각을 같게 하신다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옛날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정말 제가 본 부모님들과는 전혀 다른 시부모님들을 보는 것 자체가 저에겐 조금 괴로운 일이기도 했어요. 너 옷이 그게 뭐니? 발목까지 오는 치마 입어라. 아니 시댁 오면서 종아리까지 오는 치마를 입을 게 뭐야? 기가 막혀. 아 예쁜데 왜 그래? 됐다. 새겨들을 거 없어. 하여튼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들 예쁜 꼴을 못 본다니까. 그거 좀 고쳐. 뭐해요? 당신 또 예전 버릇 나오시겠다. 넌 좋겠다.
네 시아버지가 네 편이라서. 하여튼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아. 아니에요. 어머님이 이 옷이 싫으시다고 하면 안 입으면 되죠 뭐. 마음 푸세요. 앞으로는 주의할 테니 지켜봐 주세요. 내가 말하기 전에 딱딱 나한테 맞춰야지. 영우한테 못 들었니? 너 화정도 좀 진하잖아. 이제 유부녀인데 연하게 하고 다녀. 하여튼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가 무슨 캡인 줄 알아요. 며느리한테 말 좀 예쁘게 해. 자식 가진 사람이 왜 그래? 뭐야? 당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내 편은 들은 적이 없지? 어쩜 그렇게 나한테 한평생 남 같을 수가 있어? 제 옷차림 때문에 결국 시부모님은 다투시게 되었고 마음이 정말 불편하였어요. 사실 옷이라고 정말 종아리까지 오는 단정한 치마에 니트를 입었을 뿐이었지만 시어머님은 그 옷 자체가 유부녀에 걸맞지 않다고 갈아입으라고 한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옷 입는 거, 머리 스타일, 화장법까지 모두 다 저에게 관여하시는 분이었어요. 충분히 예쁘시고 아름다우셨지만 늘 남들과 본인을 비교했고 하물며 저와도 비교하며 어머님 스스로를 견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네가 참아. 우리 아빠가 예전에 하도 바람을 피우고 다녀가지고 엄마가 노이로제에 걸려서 그래. 본인보다 조금이라도 예쁘거나 어리면 뭐든 다 시기질투 하신다니까. 그냥 엄마가 안쓰럽다고 생각하고 넘기면 될 거야. 넌 며느리라 예외일 거고. 그래도 갈 때마다 매일 화장법 지적에 옷까지 관여하시니까 스트레스 받아. 뭐 어머님이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 예쁜 네가 이해해. 그래도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굴하시잖아. 집에서 일을 시키길 하시냐, 요리를 시키길 하시냐. 그냥 그 비위 하나만 맞춰드리면 돼. 그리고 아빠랑 엄마랑은 워낙 어려서부터 만나던 분들이라 서로 맨날 저렇게 싸우셔. 그래도 저렇게 싸우시는데 지금까지 잘 사시는 거 보면 그것도 또 신기하네. 이래서 천생연분인 말이 있나 봐. 남편은 본인 엄마를 이해하라고 다독였고 저 역시 그저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일이 끝나고 모처럼 부모님이 오픈한 가게에 들러 얼굴도 뵙고 가게 일도 도와드릴 겸 들렸던 곳에 시부모님이 와 계셔서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앉아 계셨고 한두 번 오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일부러 저희 부모님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마음속으로 시부모님이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러 저희 부모님 식당에서 식사를 해주시려고 하는 모습에 놀라웠던 거죠. 하지만 역시나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 너도 왔니? 너 맨날 여기 와서 엄마 일 도와준답시고 우리 영호밥 안 차려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곤란하다. 아니에요. 오랜만에 온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은 일부러 여기 오셔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집도 꽤 먼데. 그럼 당연하지. 사동네 식당인데 굳이 왜 남의 가게에서 먹니? 그리고 테이블이 하나라도 차야 손님이 자주 온다고. 그리고 우리가 지역 유지잖아.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둘 들어오면 장사도 잘 되고 얼마나 좋아. 내가 너희 부모님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남의 가게였으면 어림도 없어. 너 진짜 시집 잘 온 거다. 아주 안 싸더니 미인이셔가지고 식당에 오는 남자 손님들이 줄을 서겠어. 밥도 먹고 눈 정화도 하고 얼마나 좋아? 뭐라고? 하다하다 안사돈한테 추파를 던지는 거야 뭐야? 내가 있는데도 이 정도면 안 보일 땐 어떨까?
아주 징글징글한 양반. 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지. 당신 그놈의 의심병 좀 집어쳐. 병원을 보내버리던가 해야지. 하하호호 하시다가 금세 저렇게 불이 붙는 시부모님을 보고 있자니 또다시 마음이 불편해졌고, 저희 엄마에게도 저렇게 말을 하시는 시아버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다투는 모습에 아빠는 매우 화가 나셨지만 제 시부모님이라는 이유로 정말 참는 게 보였어요. 아빠가 사실 불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이런 꼴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은 아니셨거든요. 그럼에도 예의 있게 말을 하는 아빠였고, 저희 시부모님이 이런 분들이라는 게 정말 수치스럽고 창피해지는 마음이었어요. 여기가 영업하는 곳이라서 죄송하지만 사돈들 저기 룸으로 모실까요? 아무래도 부부지간에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가 왜 거길로 들어갑니까? 우리같이 지역유지가 여기 창가 쪽에 앉아줘야 사람들이 들어온다니까요. 여기 내려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모르셔. 사돈, 마침 잘 오셨어요. 저한테 한 잔 쭉 따라 보세요. 우리 사돈이 주는 술 한 잔 먹어봅시다. 자식을 낳은 사이인데 이렇게 술 한 잔이라도 주셔야죠. 보니까 나이도 한두 살 저보다 어려 보이시는데. 네?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바빠서 그러지 못하겠네요. 안사돈이랑 맛있게 드시다가 돌아가세요. 그럼 이만. 아유, 사람이 꽉 막혀서야 원. 한 잔 따라 보라니까. 내가 딱 봐도 연배가 훨씬 있어 보이는구만. 건방지게. 그래요, 사돈. 술 한 잔 따르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뻣뻣이 구세요? 참 누가 보면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겠네요. 정말 기함할 뻔한 광경이었어요. 원래도 저희 집과 결이 맞지 않는다고 많이 느끼고 있었지만 사돈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인데 무슨 아랫사람 대하는 것처럼 술을 따라보라고 하는 시아버지였죠. 너무 기분이 나빠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할까 싶었지만 엄마와 아빠가 뜯어 말리시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님인데 제가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원하진 않으신 거예요. 아유, 됐어. 그냥 그러려니 해라. 영호가 너한테 안 그러면 된 거야. 엄마도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어쩌겠니? 아니 와서 맨날 저래? 진짜 어이없네. 영호 씨한테 얘기하던지 해야겠어. 얼마나 우리 집을 우습게 보면 본인들이 지역 유지면 다야? 이거 괜히 털세 부리는 거 아니야. 타지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사돈한테도 이러는데 다른 사람한테 어떻겠어? 진아, 그만해. 어차피 너 영호랑 안 살 것도 아니고 이런 데서 속 시끄럽게 해봤자 너만 골치 아파. 아빠도 너 때문에 그냥 참고 넘기는 거야. 우리만 남한테 비 안 주고 살면 되지 뭐. 그리고 술 좀 취하신 거 같더라. 이서방 불러서 모셔가라고 해. 정말 어쩜 저렇게 부부가 쌍으로 예의가 없는지. 너 결혼 생활 고달픈 거 아니야? 힘들면 엄마한테 당장 얘기해. 처음으로 부모님께 참 죄송했고 그날 남편을 불러 시부모님을 모셔 집으로 향했어요. 제가 너무 보수적인진 몰라도 시아버지가 저희 아빠에게 한 태도와 저희 엄마의 외모를 얘기하면서 미인이다라고 하는 언사가 다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지 않았고 그날 다 같이 차에서 돌아오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 또한 기분이 나빠지셨는지 저에게 대놓고 한 소리를 하며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정말이지 격이 맞지 않는 느낌이었죠. 너 왜 이렇게 입이 대빨 나왔냐? 설마 뭐 우리가
너네 엄마 아빠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아니, 말을 해봐. 막말로 지금 네가 이럴 군번이 안 되는 게 손님은 왕 아니니? 사돈이 아니고 손님들인데 이 정도 접대는 해야 맞는 거지. 그리고 니네 아빠도 웃기더라. 네 시아버님이 따르라는 술도 거절하고 사람이 그렇게 뻣뻣해서 쓰겠어? 우리 같은 지역 유지한테 잘못 걸리면 가게 폭삭 망해요. 우리가 너네 부모님이라고 가게 입소문을 얼마나 냈는 줄 알아? 우리 얼굴 보고 오는 손님들도 있을 텐데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멋대가리가 없는지. 거기서 장사 잘하고 싶으면 똑바로 처신하라고 해. 처신이요? 아니 어머님, 무슨 시종한테 말하듯이 하시네요? 그럼 어머님은 가게 주인이기 전에 제 부모님이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이 왜 그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게 대단한 집안인가요? 영호 씨가 얘기해봐. 지금 어머님 말이 맞는 거야? 그래서 영호 씨가 엄청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나랑 결혼을 해준 거야? 아, 왜 그래, 진아. 엄마도 그만하세요. 아니, 이게 뭘 이럴 일이라고. 진아, 내가 아버님, 어머님 화 풀어드릴게. 뭘 풀어? 우리가 뭘 어쨌다고? 지인이 너, 우리 영호 그렇게 쥐잡듯이 잡는구나? 안 보는 데서 얼마나 뭐라 했으면 애가 주눅이 들었어. 이런 거 보면 너네 엄마 아빠 욕먹이는 거야. 사돈들은 얌전한데 넌 왜 이렇게 욱한다니? 너 아주 옛날에 나한테 걸렸으면 아주 찍소리도 못했어. 이 지역의 도끼빗이라고 내가 얼마나 이름을 날렸는 줄 알아?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가 사돈이라고 예의를 지키신 거예요. 그게 정상이고요. 더 이상 어머님이랑 얘기하면 피차 감정만 상할 것 같으니까 그만할게요. 어머님도 그러니까 더 이상 막말하지 말아주실래요? 제가 그만하자고 하는 말에 어머님은 노발대발 하셨지만 시아버님이 너무 술에 취하신 나머지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본인 부모님은 본인도 못 말린다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였지만 사실 화가 안 풀리더라고요. 솔직히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유치하지만 당신네 집이 지역 유지라면서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보태 주셨잖아. 그리고 막말로 뭐 도움받은 거 아예 없고. 근데 우리 집에선 여기 집 전세금이랑 예물이며 예단까지 다 해간 거 아니야? 내가 무슨 팔려온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설설 기어야 돼? 우리 부모님이 왜 이런 취급을 당하셔야 하냔 말이야. 미안해. 엄마가 원래 드세. 사실 엄마 아빠가 예전에 보통 분들이 아니시긴 했거든. 그래서 좀 독특해. 뭐 왕도끼, 도끼빗 말하는 거야? 그렇게 대단하셔가지고 우리가 설설 기어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아니, 그렇단 뜻은 아니고. 내가 다 미안해. 그러니까 화 풀어라. 지인아, 나도 진짜 우리 부모님 못 말려. 남편 말로는 지역에서 굉장히 이름을 날렸다고들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 시절에 젖어 사신다는 게 참 유치하면서도 웃겼어요. 저와 나이 차이가 거의 30살이 넘게 차이가 나면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게 오글거리면서 유치했거든요. 하지만 여차저차 맞지 않는 결혼 생활이 2주년을 향해 달려갈 때였어요. 안 맞지만 최대한 이해해보려고 노력했고 저 역시 성질이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 또한 최대한 성질을 참으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맞추면서 가족이 되는구나 싶었답니다. 하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듯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엄마 생신 겸 깜짝으로 바쁜 엄마를 놀라게 해드리려 가게를 방문했을 때
오랫동안 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직원 이모에게 듣게 된 이야기로 말이죠. 진아,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좀 오버하는 걸로 느낄 수도 있지만 너희 시부모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냐? 뭐 너희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사돈들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니? 그런데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 건지 어쩜 그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 와서 공짜로 밥을 먹고 갈 수가 있니? 여기가 무슨 거지들 적선하는 데도 아니고. 네? 공짜요? 아니, 그동안 그럼 식당에 오셔서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하다하다 답답해서 너한테라도 얘기하는 거야. 너희 부모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들이니? 그냥 아무 말 안 할 거 아니까 아무 때나 와서 정식 세트 먹고 그냥 입 닫고 가고. 진짜 그런 사람들 처음 본다. 이모님의 말은 놀라웠어요. 시부모님들이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많이 느꼈지만 이렇게 상식이 가지 않는 행동을 매일같이 했다는 게 충격적이었고 전 그 길로 시부모님네 집에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낱낱이 따져대기 시작했어요. 너네 부모가 말하디? 아니 먹을 땐 아무 말 안 하더니 그 양반들도 웃기네. 꼴랑 몇 푼 된다고 가족끼리 돈을 받니? 그리고 우리 같은 유지들이 가서 앉아줘야 손님들이 들어오는 거고 그럼 우리가 공짜로 홍보해 주는 거나 다름없잖아. 와, 어머님 논리라면 진짜 할 말이 없네요. 무슨 전라도 셀럽이세요? 솔직히 어머님이 지역 유지 하시는데 지역 유지라는 뜻을 알고 쓰는지 의문이네요. 제가 보기엔 그저 예전에 좀 이름 좀 날렸던 거 가지고 아직까지도 지역 유지라고 하는데 솔직히 동네 사람들도 잘 모르는 어머님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신 저희 부모님 가게에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부모님도 저 생각해서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런 일 있으면 못 참습니다.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한동안 잠잠하다가 아주 또 발작 버튼이 눌렸지? 너네 부모 여기 지역 아무것도 모를 때 정착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도움을 줬는 줄 알아? 그 식당에 자주 출몰하는 것도 도와주는 거라고. 뭘 알고서나 얘기해. 시어머니는 그럼에도 뻔뻔했고 옆에 있던 시아버지 또한 시어머니 말이 맞다고 하며 더욱 부추겼어요. 정말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솔직히 결혼 후 살면서 시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많았는데 이런 분들에게 가정교육을 받고 자란 남편의 잠재적 습성이 시부모님 같을 것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루 이틀 골머리만 앓고 있었어요. 뭐 네가 그렇게 우리가 공짜로 먹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내가 큰 선심 하나 쓰마. 너네 아버지 보고 우리 매장에 와서 마음에 드는 오토바이 부속품 가져가라고 하셔라. 아버지가 오토바이 좋아하시잖아.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어머, 그 부속품이 얼마나 비싼 건데 이런 걸 공짜로 줘요. 예, 됐어. 못 들은 걸로 해라. 꼴랑 몇만 원 식사값이랑 비교가 돼? 아버님 선심을 그냥 좋게만 받아들이고 거절하려 했는데 어머님 행동을 보아하니 안 되겠네요. 꼭 아빠랑 방문할게요. 그래. 아, 됐어. 그냥 통 크게 한번 드리지 뭐. 사나이 김민식, 말하는 거는 다 지키는 거 몰라? 내가 누군데 그래? 우리가 손해인데? 아니 솔직히 사돈한테 밥 한번 대접할 수 있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다 받아먹으려고 그래? 하여튼 시어머니는 그것조차 주기 아까워서 펄펄 뛰었지만 오히려 저런 모습을 보이니
꼭 받아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토바이 가게를 하고 있던 아버님이었기에 아빠를 설득시켜 가게로 들어섰어요. 한사코 됐다고 신세를 질 수 없다고 하는 아빠였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꼭 선물을 해드리고 싶다고 거절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며 모시고 갔었죠. 그렇게 처음으로 아빠는 저희 아버님 매장에 방문하게 되었고 아빠가 시범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전 직원이 저희 아빠 얼굴을 보고 덜덜 떨며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그 모습에 놀라며 당황해했고 저 역시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아니, 반장님이 여기를 어떻게? 퇴임하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 손 깨끗이 씻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깡치 너 오랜만이다. 여기서 일해? 아니, 여긴 내 사돈네 가게인데. 그럼 손 털고 여기서 하는 거야? 네. 뭐, 그렇죠. 둘러보고 가세요. 단순히 여기 오토바이 부속품을 보러 오신 거죠? 다른 건 아니고요. 너 말을 왜 이렇게 더듬냐? 뭐 있냐, 여기? 내가 아는 너는 거짓말할 때 눈을 절대 못 쳐다보는데 여기 뭐 있구나? 그럴 리가요. 저 손 씻었다니까요. 둘러보시고.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설마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살겠습니까? 사실 아빠는 전직 강력계 형사였어요. 나이가 드심에 따라 일찍 퇴임을 하셨고 오랫동안 엄마가 중식당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엄마를 도와 이곳에 내려와 가게를 하셨던 거죠. 하지만 워낙 이름을 날렸던 형사였기에 전국 방방곡곡 골치를 주는 건달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중 몇몇이 저희 시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도 아빠에게 잡혔던 전적이 많은 가게 직원들은 아빠를 보자마자 덜덜 떨었던 것이었고 본인들이 깨끗하다면 벌벌 떨 이유가 없을 텐데 아빠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는 직원들의 모습에 아빠는 전직 형사 출신 레이더가 발동하고 말았어요. 그런 아빠의 모습에 아버님은 당황했어요. 아니, 사돈이 형사였다고요? 아니, 너 왜 이런 얘기를 아예 하지 않은 거야? 그냥 식당 하신다며? 왜 이 중요한 말을?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지금은 식당 하시고 형사셨던 거는 예전 일이니 굳이 얘기하지 않았죠. 근데 왜 이렇게 떠세요? 일단 사돈, 제가 부속품들은 나중에 가지고 가게 갈 테니 돌아가 주세요. 저도 지금 좀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지금 저 문 너머로 뭐가 있는지 봐야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살펴봐야겠다고요. 아니, 지금 형사도 아닌데 남의 가게를 왜 이렇게 뒤지려고 해요? 예, 얼른 너희 아빠 모시고 돌아가라. 하지만 아빠는 과거에 일했던 경험이 녹슬지 않아서 그런지 바로 가게 이곳저곳을 둘러보셨고 결국 이상한 문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곳으로 성큼성큼 다가가서는 의문의 문을 열어 젖혔고 그곳에선 제2의 사업장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문을 열자 번쩍번쩍 그곳에선 불법 오락실을 운영 중이었고 아빠는 역시다 싶었는지 바로 동료 후배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사돈이고 모고가 없었고 이 불법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아빠의 행동력에서 나온 결과였어요. 아버님은 노발대발 난리가 나서 저에게 따지고 아빠에게 따져 물었지만 아빠는 이제 사돈 취급을 안 한다고 마음을 먹었는지 참아왔던 말들을 하기 시작했죠. 어쩐지 이상하다 했다. 얼굴도 낯이 있고 쌍꺼풀에 코수술까지 해서 내가 몰랐던 거야.
가뜩이나 개명까지. 내가 당신을 휘어잡은 적은 없지만 내 동료 형사들에겐 얘기 많이 들었지. 사진까지 본 적도 있는데 얼굴을 이렇게 뜯어 고쳤으니 내가 알아볼 리가 있어? 내가 조용히 가게나 하고 있으니 만만해 보였겠지. 그놈의 불법 오락실을 몇 개나 가지고 있고 한번 들어갔다 왔는데도 또 버릇 못 고치고 오토바이 가게인 척 하면서 뒤에다 불법 오락실을 설치해? 하는 짓이 하도 양아치 같지만 사돈이라 참았는데 이제 내 딸 내가 이혼시켜야지 안 되겠다. 도저히 당신이란 사람이랑 엮이지 않게 할 거야. 아, 반장님, 저는 봐주세요. 저는 솔직히 여기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하도 형님이 부탁해서 잠깐 봐줬던 거예요. 깡치 네가 명명백백 이곳에 대해서 진술 좀 해줘야겠다. 꼬락선이 보아하니 엄청 발뺌할 것 같은데 네 진술이 필요해. 아, 봐주세요 제발. 금방 접을게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 진짜 조용히 영업 중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형사도 아니신데 왜 그렇게 나서시냐고요? 그니까 파워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후배분께 말씀해서 저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아, 사장님, 그냥 납작 엎드리세요. 저 반장님 한 번 물면 절대 안 놓는다는 미친 개 별명을 가지신 분이시라고요. 잘못 걸렸다니까요. 역시 잘하네. 내가 너 같은 양아치를 봐주진 않지. 그동안 내가 성질 많이 죽였지. 앞으로의 무죄 주장은 가서 하라고. 그렇게 아빠는 후배 형사에게 아버님을 인계했고 그 가게에서 일하는 것처럼 하면서 알고 보니 불법 오락실을 같이 운영하고 있던 건달들까지 싹 다 넘겼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시아버지는 구속이 되었어요. 시아버지가 구속이 되자 그렇게 떵떵거리는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찍소리도 하지 못했고 저희 엄마 아빠 가게에 한 번을 가지 않더라고요. 전 그 길로 이혼소장을 접수해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나마 말이 통할 줄 알았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막상 이혼소장을 보내니 저에게 막말을 하며 너무한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사람이 궁지에 몰리니 인성이 나온다는 말이 딱이었지 뭐예요. 오히려 그 모습을 보니 남편에게 조금 미안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 없어졌고 오히려 이혼을 꼭 해야겠다 결심했어요. 우리 아빠 쳐놓고 이혼? 네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아빠 나오면 너희 집안 가만 안 둘 거야. 장인어른이고 장모님이고. 그래, 이래야 본성이 나오는 거지. 당신 부모한테 뭘 배웠냐 했더니 역시나 양아치 같은 것만 배웠구나. 남 겁주고 그 집안 어디 안 가지. 이혼 안 해주면 소송으로 갈 줄 알아. 그냥 합의로 끝내 위자료 준비하고. 이혼은 너희 잘못이니까. 지 아빠 전과자인 것도 숨기고 나랑 결혼을 해? 우리 아빠가 형사인 걸 내가 얘기 안 하니 몰랐겠지. 참 꼴 좋다 정말. 아니 얘, 그래도 그렇지. 우리도 너희 집안이랑 이렇게 끝내는 게 맞지만 그래도 위자료는 아니다. 그냥 합의로 끝내자. 너도 너네 아빠 형사 출신인 거 숨겼잖아. 그냥 쌤쌤인 걸로 해. 우리도 너희 집안이 형사 집안이었으면 결혼 안 시켰을 거야. 그동안 지은 죄가 많으니 형사 집안이라고 하면 당연히 못 시켰겠죠. 그리고 위자료는 꼭 받아야겠는데요? 저희 식당에서 몇 년을 공짜로 밥 처먹은 거 생각 안 나세요? 그것까지 다 청구할 거니까 기다려요. 평생을 불법으로 살아왔으면서 지역 유지는 무슨? 도끼빗이라고 할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런 집안이랑 몇 년 동안이라도 엮인 거에 대해 정말 역겹고 불쾌하네요. 너네 아빠만 아니었어도 우리 남편 그렇게 구속되지 않았어. 솔직히 벌어먹으려면 뭘 못하겠어? 깨끗한 척은?
당신네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뻔뻔하게 그게 다라네요. 저희 아빠가 무서웠는지 남편은 저에게 압박을 엄청 하였지만 결국 합의 이혼을 해주었고 그동안 식당에서 밥 먹은 금액 그리고 저에게 소정의 위자료를 주었어요. 재판까지 가서 명명백백 이혼 사유에 대해서 유책 책임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지만 사실 저 역시 사람을 잘 보고 결혼을 했어야 했는데 어느 정도 맞는 부분만 보고 결혼을 한 죄도 있으니 그건 저의 잘못의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외조 부모님을 모시고 다시 살던 서울로 오게 되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았지만 큰 병원도 다 서울에 있고 부모님도 여기서는 못 살겠다 싶으셨는지 다 같이 서울로 가게 되었답니다. 오히려 고향에 오게 되니 참 좋더라고요. 친구들도 자주 만날 수 있고 조부모님들 병원도 가깝고 엄마도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해. 이혼 흠도 아니야. 그리고 진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기회에 아주 잘 된 거야. 역시 사람은 어딘가에서 대가 나게 되어 있지. 평생 건달로 남을 발밑에 깔아뭉개고 산 사람들이 예의가 있겠니? 잘된 운명이야.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너무 죄송해요. 몇 년 동안 제 시부모님이라고 티도 못 내고 참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 제가 할 말은 없죠. 앞으로 더 잘 살아서 꼭 효도할게요. 그리고 아빠랑 엄마가 내 곁에 있다는 게 너무 든든하고 좋아요. 엄마도 애초에 그 집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잘 됐어. 근데 역시나 쌓였던 게 다 맞았지 뭐. 네 끔찍한 집안이랑 끝내서 정말 다행이야. 너 앞으로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 말고 이제 네 일이나 열심히 해. 엄마 아빠가 서포트 해줄게. 아빠는 정말 괜찮다고 하였고 저희는 오히려 이번 일로 더 끈끈해지는 가족이 되었어요. 어쩌다 불량 가족과 엮여 인생을 망칠 뻔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손절했으니 이제는 됐다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에게 큰 인생 교훈인 거겠죠? 지금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의 제 선택을 더욱더 신중히 하며 사람을 가려 사귀려고요. 아직 어리니까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겐 든든한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정말 큰 조력자니까요. 그리고 이혼 후 예전 직원 이모에게 건너듣기론 전 시아버지네 가족은 시아버지가 구속됨에 따라 시어머니 또한 찍소리도 안 하고 동네를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도 부모님의 과거 그리고 현재를 불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원망을 많이 한다고 하고요. 아마 새 가족의 머릿속이 개조가 되지 않는 이상 발전이란 없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후회하고 교훈을 얻은 제 인생,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 보려고요. 이 글을 쓰면서 되새기게 되네요. 제 글을 재미있게 봐주시고 꼭 사람을 만날 땐 신중히 알아보고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얼마 전 자유의 몸이 된 3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TV 뉴스에 나오는 일을 직접 목격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에 바로 제 눈앞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걸 목격했는데요. 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요. 남편은 인테리어 모임에서 알게 되었어요. 평소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지역 소모임에 가입을 했는데 바로 거기 유일한 남자가 남편이었죠. 남편과 저는 나이대도 비슷하고 말도 잘 통해서 금방 가까워졌어요. 특히나 남편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거기다가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남자다웠죠.
주변 사람들도 남편과 만난다는 걸 알고서는 너무나 부러워할 정도로 남편은 어딜 가나 눈에 띄는 사람이었어요. 1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도 넉넉한 편이었지만 남편네 집도 넉넉한 편이었고 결혼은 정말 호화스럽게 치르게 되었답니다. 시부모님은 호탕한 성격이셨는데 뭐래도 니들 좋을 대로 하라며 말을 하시곤 했죠. 어머님, 이번 명절에 저 몇 시쯤 내려가면 좋을까요? 저번에 어머님 가고 싶으신 곳 있으시다고 해서 전날 가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 일이 언제쯤 끝날지 아직 정확하진 않아서요. 안 되면 당일 좀 일찍 출발할까요? 어머님 혹시 약속 있으시면 그 시간 피해서 갈게요. 아버님한테 연락도 드려봤는데 저희 알아서 편할 때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에이 뭐 일찍 올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너희 편할 때 쉬다가 오면 되지. 아니면 친정에 먼저 들렸다가 와. 우리야 그냥 우리끼리 밥 먹고 그러고 끝내니까. 친정에 들러서 친척들도 보고 그러고 오면 좋지. 우리는 가족이라곤 나랑 남편 아들밖에 없어가지고 명절이라고 해서 뭐 크게 음식하고 그러지 않아. 알지? 그러니까 친정 먼저 들리고 와. 이때 아니면 언제 친척들 얼굴을 보겠어. 어머, 어머님, 정말 그래도 돼요? 아버님이랑 남편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어머님 서운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아니면 저희 전날에 먼저 갈까요? 전날에 가서 거기서 하룻밤 잠잤다가 다음날에 친정 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갈까요? 저희 친정에서도 그냥 저희 편할 대로 하라고 하셔가지고요. 이번에 어머님 가고 싶다고 했던 곳 같이 가요.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돼. 나나 네 시아버지나 사업하는 사람이라 시간도 여유롭고 거기는 다음에 가면 되지 뭐. 우리는 신경 쓰지 마라. 너희도 바쁘니 친정에도 잘 가지 못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먼저 갔다 와. 우리는 명절 다음날에 얼굴이나 잠깐 보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알았지? 시부모는 너무나 쿨하게 명절에도 편하게 오라고 하셨죠. 전 처음에 정말 결혼을 제대로 잘했구나 생각을 했어요. 성격 좋은 남편에 거기다가 마음 넓으신 시부모까지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그 생각이 깨진 건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막상 명절 당일이 됐는데 아침 새벽부터 시모는 전화를 해왔어요. 언제 오니? 너희 지금 안 오면 언제 오려고 그러는 거야? 결혼을 했으면 시댁에 빨리 와서 일을 해야지. 지금까지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아직 아들은 자니? 그러면 너라도 얼른 챙겨서 넘어와. 걔는 이따가 너 음식하고 나중에 데리러 가면 되잖니. 오늘 점심에 손님들 온다고 하니까 와서 음식 좀 하고 다 하면 그때 아들 데리러 가렴. 네? 어머님, 저번에 친정 먼저 가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친정에 와 있어요. 지금 챙겨서 간다고 해도 점심쯤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손님이 오신다고 한 거예요? 미리 말씀을 해주시지. 어제까지 남편도 별 얘기를 안 해서 저희는 여기 내려와서 하룻밤 잤어요. 이제 일어나 챙겨 출발할게요. 남편도 빨리 일어나라고 할게요. 뭐? 너는 애가 무슨 정신이니? 당연히 시댁부터 와야지. 친정을 먼저 가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당장 챙겨서 와. 어떻게 첫 명절을 이런 식으로 보내? 아무리 그래도 전날까지 확인을 해야지. 에휴. 그때는 점심에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고. 점심에 약속이 생겼는데 니들 없이 명절 보낸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당장 챙겨서 와. 갑자기 약속이 있는데 오지도 않는다면서 소리를 지르는 시모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연락을 했을 때는 마음대로 하라고 하던 시모는 어디 가고 왜 안 오냐며 불같이 화를 내셨죠. 남편을 부랴부랴 깨워서 시댁으로 향하는데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약속이 생기셨나 보지 뭐. 아휴, 그렇게 서운해해. 막상 가면 엄마도 뭐라고 안 하실 거야. 그냥 아침대도 올 것 같았던 애들이 안 오니까 당황해서 너한테 그렇게 전화하셨을 거야. 가보면 또 잘해주실걸? 안 그래도 나 결혼한다고 해서 주변에는 엄청 놀랐거든. 내가 결혼 안 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번에 며느리 보겠다고 오는 사람들 많아서 더 신경 쓰이셨나 봐. 아무리 그래도 아침에 그렇게 소리 지르시면서 오라고 하시니까 너무 당황스럽네. 애초에 손님 오시니까 일찍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거면 내가 이렇게 서운하지도 않지. 아침에 전화 받자마자 어머님 엄청 소리 지르셨다니까? 너무 놀라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도 몰라서 부랴부랴 나온 거야. 엄마 아빠는 얼마나 황당하시겠어. 내가 장인 장모님께는 잘 말씀드릴게. 너무 걱정하지 마. 솔직히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시댁 먼저 가는 게 먼저이긴 하잖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것도 있지. 가서 엄마가 뭐라고 하면 내가 잘 막아줄 테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말고. 엄마도 아마 당황해서 그랬을 거야. 명절 선물 잘 챙겼지? 가서 선물 먼저 안겨드리자. 부랴부랴 시댁에 갔더니 아까 그렇게 화를 내던 시모는 또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온한 시모가 있었죠.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시모는 갑자기 저에게 사과를 하시면서 본인이 손님들이 온다고 해서 너무 예민했었다면서 미안해 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선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했죠. 그날의 일은 단순히 해프닝으로 지나갔고 명절 내내 화기애애하게 잘 지냈어요. 그 후에는 시부모님이 저에게 더 잘해주려고 하셨는데 제 생일날에는 선물도 거하게 해주셨답니다. 은주야,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줘서 정말 고마워. 이번 생일부터는 정말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해줄게. 알았지? 원래 너희들끼리 보내라고 했는데 그래도 결혼하고 첫 생일이니까 좀 더 의미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가 선물을 좀 준비했어. 이건 은주가 좋아하는 브랜드 맞지? 거기서 목걸이랑 팔찌 좀 골라봤는데 어떠니? 마음에 드니? 어머, 어머님, 이거 제가 정말 사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안 그래도 저번에 남편이랑 백화점 갔다가 예뻐서 계속 보고 있었던 건데 이걸 어떻게... 정말 감사드려요.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동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남편은 이번에 차 바꾸는데 보태준다고 다른 건 선물로 못 산다고 못 박았거든요. 아유, 그렇지? 니들은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 같이 아끼면서 살아야 하니까 아무래도 이것저것 사기는 좀 그렇긴 하잖니. 그래서 우리가 니들 차 바꾸는데 좀 보태주려고. 이거 큰 돈은 아닌데 니들 차 바꿀 때 보탰어. 영훈이한테 들어보니까 요새 차 엄청 보고 있다며. 그래서 나랑 아빠랑 같이 이렇게 보태주려고 준비했어. 많은 건 아니고 그냥 조금이니까 너무 기대하지는 말고. 돈까지 주세요? 어머, 어머님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안 받을게요. 어머님, 아버님 애쓰게 일하시고 버신 돈인데 이거 제가 받을 순 없어요. 목걸이랑 팔찌 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어머님, 그러시지 마시고 이거 그냥 두셨다가 필요하신 거 사시고 쓰세요. 차는 저희가 알아서 살 수 있어요.
그냥 마음만 받을게요. 아니야.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 우리 영훈이 결혼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던 애가 갑자기 결혼할 사람이 있다며 데리고 왔는데 어찌나 마음에 들던지. 내가 너무 고마워서 해주는 거니까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면 우리가 너무 감사할 것 같아. 은주야, 정말 생일 축하한다. 시부모님은 첫 생일 때부터 어마어마한 선물을 잔뜩 해주셨어요. 너무 가분한 선물이라 처음에는 극구 거절을 했지만 시부모님은 꼭 받아주라며 말을 하셨죠. 남편은 집에 가는 내내 부모님이 너무 대단하시다면서 칭찬을 했어요. 저도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생일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고서 갑자기 시모가 선물의 행방을 물으셨어요. 얘야, 바쁘니? 아니, 내가 뭐 좀 물어보려고. 영훈이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신차 계약은 안 했다던데. 차 보고 있는 거니? 언제쯤 계약하려고? 신차로 구입하려면 그거 한 번에 다 차량 비용 내야 하는 거야? 영훈이는 그냥 처음에 계약금 내고 뭐 카드 할부나 이런 걸로 돌려도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할 거니? 다 완납하면서 구입하려고 하니? 아, 아직 신차 계약은 안 했어요. 영훈 씨나 저나 뭐 하나 사려고 하면 좀 오래 찾아보고 결정하는 편이어서요. 어머님, 아버님이 주신 돈이랑 같이 더해서 사면 그냥 완납하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훈 씨는 카드하면 캐시백이나 이런저런 이벤트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 주셨어요? 아, 다름이 아니라, 그 저번에 우리가 줬던 돈이 있지? 그거 아직 쓴 거는 아니잖아. 아, 그게 우리가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해서 말이야. 줬다가 뺏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어서 급하게 자금을 막아야 할 게 있는데, 지금 그게 필요하네. 우리가 며칠만 있다가 다시 주면 안 되겠니? 네? 아, 뭐, 그러셔도 상관은 없는데, 많이 급하신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돈이시니까 돌려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차야 나중에 저희가 계약을 하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처음에는 사업으로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는 바로 돌려드렸어요. 잠깐 빌려달라고 하셨던 어머님은 꼭 며칠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도 다시 주겠다는 말은 하시진 않으셨죠. 어차피 저는 그 돈을 받을 생각도 없었었고 불편한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시작으로 점점 집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사는 신혼집은 친정에서 마련을 해준 곳이었어요. 딸이 결혼할 때 꼭 집을 해주고 싶다는 부모님의 생각이 있었기에 저희는 그렇게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죠. 대신 시댁에서는 가구랑 가전을 다 넣어주셨는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남편이 어느 날부터 생활비를 안 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이번에 생활비 안 들어왔어. 확인 안 해봤어? 자기 자동이체 해둔 거 아니야? 너무 번거로우면 그냥 통장 하나에 다 모아서 관리를 하는 건 어때? 당신 요즘 바쁜데 생활비까지 계속 이체를 해야 하니까 너무 번거로워 보여서 그래. 아니면 무슨 일 있는 거야? 어머님, 아버님도 저번에 사업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시다고 하셨잖아. 혹시 당신 그래서 이체 못하는 건 아니지?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급하게 쓸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야. 이번 달은 미안한데 생활비 넣지는 못할 것 같아.
내가 다음에 다 설명을 해줄게. 알았지? 엄마 아빠 일은 너무 신경 쓰지 마. 알아서 잘 해결하실 거니까. 다음 달부터 내가 잘 이체할 테니까 생활비는 걱정하지 말고. 이번 달 밀린 건 다음 달에 한 번에 내가 입금할게. 우리 당장 나갈 돈은 없잖아. 그렇지? 그렇긴 한데, 당신 괜찮겠어? 이번 달이랑 다음 달 생활비 합치면 거의 당신 월급 반은 넘을 텐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거면 나한테 말해줘. 심각한 일이면 같이 해결을 해야지. 집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어머님, 아버님한테 전화드렸더니 바쁘시다고 나중에 통화하자고 급하게 끊으시더라고. 저녁 시간대라서 좀 한가하실 줄 알았는데 어디 가셨는지 말소리도 많이 들리고. 뭐 자금 때문에 아마 지금 좀 바쁘실 거야. 금방 정리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당신한테 나중에 다 설명을 해줄게. 지금은 나도 정신이 없어서 설명해주기 좀 곤란하네. 조금만 믿고 기다려줘. 알았지? 남편의 이상한 행동에 저는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부모와 남편 모두 갑자기 돈이 없다고 하니 너무 수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통장 내역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수상한 이체 내역이 있었죠. 알고 봤더니 저희 집에 들어온 가구나 가전들 대부분 렌터를 한 제품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선 저는 남편에게 크게 화를 냈는데 나중에 시부모님까지 저에게 전화를 해 오셨죠. 아이고, 며느라. 우리가 솔직하게 말을 했어야 하는 건데 사실 너무 염치가 없어서 말이야.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지만 한순간에 폭삭 망할 때도 있어. 우리가 너희 결혼할 때 정말 힘들었거든.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자금난에 시달려서 당장 가구랑 가전은 해줄 수가 없었단다. 그런데 결혼을 시켜야 되고 그렇다고 말은 하지 못하고 말이야. 급한 대로 그렇게 처리를 한 건데 너무 미안하구나. 어머님, 그래도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속상하지는 않았죠.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지. 가전이나 가구, 솔직히 이렇게 안 해주셔도 저희는 상관없었어요. 부담만 더 커졌지. 어머님, 아버님도 힘드시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는 이 비용 저희가 그냥 낼게요. 그러니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염치 없이 결혼을 시킨 것 같아서 그랬어. 사돈께서 꼭 집을 해주시고 싶다고 하시니 우리도 부모된 마당에 아무것도 안 해줄 수 없잖니. 그런데 딱 그때가 우리가 너무 힘들었던 시기고 나중에 잘 풀리면 또 잘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다. 근데 자금난이 생각보다 오래 가네. 지금 잘 풀어나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너무 미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친정아빠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기에 자금난을 겪는다는 게 어떤 건지 저도 이해할 수 있었죠. 시부모님 사업이 잘 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전 짠한 마음에 시댁에 더 자주 가서 챙겨드렸죠. 저녁도 사드리고 필요한 생필품도 다 사드렸어요. 처음에는 제가 시댁에 가는 걸 너무 미안해하시고 고마워하던 시부모님도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태도가 바뀌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번에 영주 아줌마 알지? 걔를 만났는데 엄청 맛있는 곳이 있다면서 소개를 해주는 거야.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거기 영주도 결혼해가지고 사이가 있거든. 사이가 저녁으로 사줬다는데 너무 부럽더라. 사진도 찍어가지고 나한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좋아 보였어. 아유, 우리 형편에 그런 건 욕심내면 안 되는 건데. 그렇지?
아, 그래요? 다음에 어머님, 아버님 좀 여유로우실 때 가시면 되죠. 영주 아주머니는 어머님 속상하시게 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속상하셨겠어요. 어머님, 저희 저녁은 어떻게 할까요? 저번에 고기 남은 거 있던데 김치찌개나 뭐 이런 거 해서 먹을까요? 남편도 일 끝나면 여기로 바로 온다더라고요. 아버님은 지금 일하러 가셨어요? 언제 집에 오실까요? 뭐 아무거나 먹지 뭐. 우리 처지에 뭐 김치찌개가 가당키나 하겠니? 그냥 김치에 밥만 먹어도 감지덕지지. 영훈이 걔는 왜 여기까지 온다고 그래? 그냥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해. 굳이 여기까지 와서 같이 김치에 밥 먹을 필요가 있니? 네 시아버지도 그냥 밖에서 대충 라면 먹고 때우라고 할 테니까 너도 얼른 여기 있지 말고 집에 가. 어머님, 그럼 가시고 싶으신데 그냥 갈까요? 거기가 어딘데요? 영주 아주머니가 가셨다고 하면 여기서 좀 꽤 먼 곳에 있을 것 같은데 딸이 2시간 거리에 산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마 거기에 가서 드신 것 같은데 지금 가면 너무 늦지 않아요? 아유, 그럴래? 거기 멀지 않아. 한 시간? 아들한테 그쪽으로 오라고 하면 되겠다. 내가 그래서 딱 예약을 해놨지. 너한테 말하면 바로 가자고 할 것 같아서 말이야. 거기 예약하기 엄청 어렵다고 하는데 딱 오늘 자리가 있다고 하잖아. 오늘 우리 보고 가라고 이렇게 딱 나왔나 봐. 이미 예약을 했던 곳을 찾아가 보니 1인당 10만 원이 넘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제 속은 다들 모르는지 시부모며 남편까지 신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이가 들어도 철이 들지 않는구나 싶었죠. 지금 상황에서 이 비싼 밥이 넘어갈까 싶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모가 급하다며 연락이 왔어요. 예, 큰일 났어. 아우, 지금 급하게 자금 막아야 할 게 있는데 혹시 목돈 좀 모아둔 거 있니? 영훈이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모아둔 거 없다면서 너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하더라고. 급하게 이거 해결해야 하는데 어쩌니? 오늘 해결을 못하면 당장 집부터 감유한다고 하는데 우리 길거리에 나앉게 되면 어떻게 하니? 혹시 모아둔 돈 좀 있니? 네? 이렇게 갑자기요? 얼마나 필요하신 건데요? 저도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없어요. 영훈 씨도 없대요? 그래도 이번에 자기 적금 든 거 다 만기됐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없대요? 저 얼마 전에 가정가구 렌털 비용 다 일시불로 납입해서 당장 드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아유, 그러니? 그래도 큰 돈은 좀 그냥 가지고 있지 그랬어. 렌털한 거야 매달 잘 납부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뭐 이미 됐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만. 그럼 일단 그 급한 대로 예물이나 이런 거 팔아서 보태주면 안 되겠니? 그때 생일 선물로 줬던 목걸이랑 팔찌도 아직 그대로 있지? 그걸 같이 더해가지고 팔면 꽤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염치 없지만 사돈께 부탁드리면 안 되나? 네? 그게 무슨... 어머님, 지금 저희 집에서는 지금 이 상황 아무것도 모르세요. 제가 말할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갑자기 저희 아빠한테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예물이나 이런 거 다 드릴 테니까 어머님이 처분하시고 사용하실 때 사용하세요. 시부모님의 뻔뻔함에 저는 남편과도 자주 다퉜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해를 해달라고 하던 남편도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자기 부모 편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저의 서운함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였죠.
엄마 아빠가 일부러 그러시겠어? 본인들도 답답하니까 부탁할 곳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어떻게 한 번을 이해를 안 해줘? 당신도 뻔히 상황 알잖아. 엄마 아빠가 처음부터 그런 것도 아니고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부탁할 곳이 당신밖에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 처음에 목걸이며 이것저것 받을 때는 좋다고 봤더니만 이제는 힘드니까 외면하는 거야? 내가 외면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빠까지 언급하시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니까 솔직히 우리 집에 살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난 이거 우리 집에 말할 생각도 없어. 근데 어머님은 이거 대수롭지 않게 부탁하자고 하시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근데 어떻게 당신은 어머님 편을 들 수가 있어? 이게 반대가 됐어도 그런 말 했을 거야? 반대고 자시고 그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솔직히 엄마 아빠가 길거리에 앉으면 아들이라고 외면할 수 있겠어? 그럼 여기 와서 사셔야 하는 건데 당신도 불편하고 이래저래 생각해보면 그냥 지금 도와드리는 게 낫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 도와드릴 수가 없어서 말하는 거지. 그리고 며느리한테 그런 부탁을 하시는 게 어디 있어? 어쨌든 난 받은 건 다 어머님한테 돌려드렸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아. 앞으로는 내가 도와드릴 순 없을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어. 알았어. 내가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릴게.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 어떻게든 우리끼리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앞으로 도와달라고도 안 할 테니까. 남편과 냉전이 계속되던 와중에 남편은 갑자기 시부모와 당일치기 여행을 간다더라고요. 얼마 동안 돈 달라고도 하지 않으셨기에 무슨 일인가 싶었죠. 당일치기 여행을 갔다 온다던 남편은 새벽 3시가 되어서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 꾹 참던 말을 드디어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답니다. 당신 어디야? 오늘 온다면서 벌써 지금 3시인데? 언제 집에 오려고? 당신 지금 있는 곳 어디야? 내 차 타고 어디까지 갔길래 여태 집도 안 와? 옆에 어머님, 아버님 계시지? 지금 바로 집에 와. 그러면 내가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 근데 더 늦으면 나 더 이상 못 참아. 당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정말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뭘 했길래 지금 이 시간에 전화야? 내가 알아서 들어가. 부모님이랑 여행 좀 다니다 보면 당일이 아니고 1박 2일도 될 수 있는 거지. 뭐 그것 가지고 그렇게 난리야? 엄마 아빠 옆에 계셔. 내가 무슨 바람이라도 피울까봐 그래? 에휴, 나 바람 안 났으니까 염려 말고 자고 있어. 일만 마무리하면 바로 들어갈 거니까. 아직 일이 마무리 안 돼서 그래. 일? 무슨 일? 당신이 이 저녁까지 할 일이 뭔데? 그냥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집으로 와. 집에 와서 얘기하자고. 나 당신 어디 갔는지 다 알고 있어. 그 차 내 차인 거 알지? 어플로 어디로 향하는지 다 나오니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기회 줄 때 당장 집에 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지금 여행 중이라니까? 엄마 아빠랑 좀 여행하고 힐링한 다음에 갈 거야. 요즘 많이 힘들었잖아. 이제야 사업 좀 정리될 만한데 갑자기 왜 그래? 오늘만 잘 해결하면 사업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재촉하지 말고 그냥 자고 있어. 나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고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야. 제발 믿어줘. 엄마라도 바꿔줄까? 내가 당신 밖에서 딴 여자 만날까봐 불안해한다고 생각해? 어처구니가 없네. 여보, 나 안 오면 이거 들고 파출소 가. 그래도 상관없지? 당신이 동의한 일이야.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전 남편의 물건을 들고 지구대로 바로 향했죠.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건 바로 게임 칩이었어요. 처음 남편의 서재에서 발견을 했을 땐 그냥 단순히 지인들이랑 놀다가 가지고 왔나 싶었어요. 게임 도구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남편 행적을 쫓다 보니 남편은 노름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심지어 남편 혼자가 아니라 시부모님이랑 같이 노름장을 드나들었던 거죠. 경찰에 이걸 들고 가 신고를 하면서 지금 남편이 노름장에 있다는 걸 말하게 되었어요. 신고 후 남편이 있는 그곳으로 경찰이 출동을 했고 남편과 시부모는 현장에서 검거가 되었습니다. 구치소에서 만난 남편은 정말 뻔뻔했어요. 당신 진짜 미쳤구나. 멀쩡히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노름을 해? 언제부터 그런 거야? 설마 당신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어떻게 당신이고 당신 부모고 다 노름을 할 수가 있어? 난 진짜 설마 했어. 설마 거기에 다 있을 줄이야. 심지어 내가 틀린 거였으면 좋겠다. 이게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이번에 진짜 대박 벌 수 있었는데. 누가 신고해가지고 다 놓쳤어. 당신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니까. 내 돈 내가 날려먹겠다는데 왜 이게 불법인지 나는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이번에 벌었으면 빚 다 갚을 수 있었던 건데 진짜 어떻게 알고선 신고한 거지? 설마 이거 당신이 신고한 건 아니겠지? 당신이 신고한 거면 진짜 큰일 나. 그래, 내가 신고했다. 어쩔래? 내가 당신한테 말했지? 뭐하고 다니는지 나 다 알고 있다고. 갑자기 여행 간다고 했을 때부터 수상했어. 멍청하게 내 차 끌고 가니까 이게 다 들통나지. 네 차는 또 어디다 팔아먹었니? 노름자금 만드느라 다 팔아먹었지? 나 이거 가만 안 둘 거야. 당신이고 당신 부모고 싹 다 가만 안 둘 거니까 두고 봐. 진짜 미쳤어? 이 대박 기회를 놓친 게 당신 때문이라고? 와, 진짜 제정신이야? 내가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잖아. 이것만 해결하고 집에 간다고. 내가 누누이 말했는데 결국에는 사고를 쳤네. 당신이야말로 가만 안 둘 거니까 두고 봐. 전 친정의 모든 사실을 말했고 신혼집 짐을 싹 다 뺐어요. 나중에 구치소에서 돌아온 시부모와 남편은 집으로 바로 찾아왔는데 제가 없으니 친정에도 찾아왔죠. 싹싹 빌 줄 알았던 시부모와 남편은 저의 예상을 깨고 난리를 부렸어요. 너한테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해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니까짓 게 뭐라고? 우리가 공주 대접해뒀더니만 이따위로 대접해? 우리가 네 돈을 말아먹기랬어 뭐랬어? 금은보화 다 해줘봤자 필요도 없고 친정에서 해온 거라곤 고작 집 한 채뿐이면서 뭐 얼마나 대단한 걸 해왔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접하는 거야? 너 정말 제정신이니? 저한테 뭘 그렇게 해줬다고 그래요? 뭐 렌털에서 돈도 우리가 내고 있는 가구? 아니면 다시 가지고 간 예물? 뭘 얼마나 대단하게 해줬다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큰 소리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면 경찰서는 왜 가고 노름은 왜 합니까? 저 이거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이혼할 거고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뭐? 이혼? 이혼 청구할 거면 우리가 해야지. 어디 감히 시부모랑 남편을 경찰에 신고를 해? 제정신인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얘기니? 이혼 청구 우리가 할 거니까 너나 기다려. 전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했어요.
당연히 남편 쪽에 유책 사유가 있었으니 이혼이 가능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었죠. 남편 측에서는 절대로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했지만 전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재산 분할을 주장했고 자신이 저보다 훨씬 더 월급이 많았다면서 재산을 분할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남편은 뻔뻔하게도 저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위자료 받으니까 좋냐? 역시 법은 불공평해. 내가 이래서 법을 싫어한다니까. 아휴, 어쨌든 재산 분할은 해야 하니까 준비해. 근데 우리 소송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 나도 이렇게 질질 끌고 싶지 않거든? 그냥 재산 분할은 서로 원만하게 끝내자. 내가 너보다 월급도 훨씬 많으니까 그만큼 재산 분할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알지? 내가 그래도 양보해서 조금만 받을 테니까 합의해서 마무리하자. 뭔 소리야. 네가 가지고 온 게 뭐가 있다고. 오히려 내가 더 받으면 받아야지. 네가 가지고 갈 게 뭐가 있니? 위자료도 부족해서 나한테 더 줄 생각이야? 헛소리 하지 말고 재산 분할 하나도 못 해주니까 그렇게 알아.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니? 너야말로 염치가 없네. 그래, 집은 너네 부모가 해준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가구랑 가전은 다 내 거거든? 그건 돌려줘야지. 어차피 그거 밖으로 빼고 팔고 하다 보면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돈으로 줘. 그거 값만 받을 테니까. 내가 진짜 많이 양보했어. 알지? 개소리 짓거리네 진짜. 야, 너 그 가구랑 가전 누가 돈 냈는지 잊었어? 와, 진짜 뻔뻔하고 철면피다 정말. 넌 안 되겠다. 내가 너 사기죄로 고소해서 다 보상받을 거니까 너나 준비해. 뭐 가전, 가구? 어디 한번 가지고 가봐. 뭐 이런 거지 같은 게 다 있어?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라 원만하게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끝끝내 뻔뻔했어요. 결국 전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남편은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 알아봤더니 시부모는 집 담보로 대출까지 모조리 끌어다가 노름을 했더라고요. 결국 집까지 날리게 되었고 겨우겨우 쓰러져가는 집을 구해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저에게도 생겼다니 한동안 저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었는데요. 다행히 부모님이 곁에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심리치료도 받게 해주셔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이번 사건 때문에 그만뒀던 일도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에게 앞으로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저를 위해 살아보려고요.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파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TV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저에게도 세상에 이런 일이 펼쳐질 줄은 몰랐던 사람이에요. 적당히 나이가 차서 한 결혼이었고 처음엔 평범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시누이의 시어머니. 사실 힘든 날들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가족이니 내 식구나 마찬가지니까 잘하자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말은 썩 듣기 좋게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냥 솔직한 사람들이어서 그런 거라고 늘 좋게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되뇌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열받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언니, 냉장고에 먹을 게 왜 이렇게 없어요? 장 좀 봐야겠다. 집에도 먹을 게 없어서 여기 밥 좀 얻어먹으러 온 건데.
자기 장 안 봤어? 주연이 밥 차려줘야 하니까 장 좀 봐봐. 가뜩이나 얜 미숙아로 태어나서 잘 먹어야 하거든. 자기가 생활비를 입금해야 장을 보지. 저번 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생활비 안 줬잖아. 뭘로 장을 보라는 거야? 너 돈돈거린다. 너 아르바이트 하는 돈 있잖아. 그 돈으로 일단 장 좀 봐. 아직 내가 월급이 안 나와서 그래. 곧 나올 거야. 내가 아르바이트 하는 걸로 애 보육비하고 우리 생활비 하면 남는 돈도 없어. 당신 월급이 그 정도로 밀렸으면 회사를 딴 데 알아보던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지친다 정말. 아가씨, 장 볼 돈 없어서 못 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저 들으라고 하는 거죠? 매번 밥만 축낸다고 들리네요? 아니, 먹는 김에 수저 하나 얻는 게 뭐가 어떠다고. 아가씨, 수저 하나 얻는 거 별거 아니죠. 결혼하고 지금까지 우리 집 올 때 김 한 봉지라도 사온 적 있어요? 저도 섭섭하네요. 허구한 날 임금체불이 되는 남편과 매일 밥 얻어먹으러 오는 시누이, 그리고 철없는 시어머니. 제 삶도 벅차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의 뒤치다꺼리도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참고 견뎠던 건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할 때 홀어머니 밑에서 큰 걸 모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예상을 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인지라 그들의 뻔뻔한 행동에 혀를 내두르는 적이 많았고 겨우겨우 마음을 다스리며 살았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었어요. 예, 나 내일 산악회에서 밥 먹으러 가야 하는데 돈 좀 줘라. 한 10만 원이면 될 거야. 매번 밥 얻어먹을 순 없잖니. 어머님, 저번에도 제가 50만 원 드렸는데 그걸 벌써 다 쓰셨어요? 저 한 달에 아르바이트해서 120만 원 벌어요. 그마저도 아이 때문에 못 가는 날도 있는데 어떻게 매번 저 보실 때마다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달라고만 하세요. 언니, 웃긴다. 지금 그 말은 우리 엄마 보고 벌어 쓰라는 거예요? 막말로 오빠가 지금 월급이 밀려서 그렇지. 월급 받으면 다 해결될 일이구만. 되게 푼돈으로 생색내네. 새언니 시집살이에 내가 아주 눈치 보여 죽겠어요. 아, 없이 사는 게 서럽지. 지난번에도 밥 가지고 그러더니 아예 대놓고 눈치를 주네 진짜. 엄마, 더러워서 여기 이제 오지 말자. 우리 그지 취급하잖아. 아가씨, 말 다 했어요? 어쩜 그리 꼬아듣는지. 돈이 없으면 아껴 쓰는 게 정상인 거고 이걸 얘기한 건데 꼭 그렇게 말할래요? 전 그렇게밖에 안 들려서 이렇게밖에 말 못하겠는데요? 꼴랑 용돈 얼마 준다고 생색내는 거야 뭐야? 됐어요. 조금이라도 맞는 소리를 하면 저렇게 쌍심지를 켜고 덤비는 탓에 말도 못했던 세월이었고 그래도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는 것이지 성실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참았는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마음씨가 선하다고 믿었던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친정엄마가 아프시게 되면서 남편의 행동을 보고 느낀 거랍니다. 그리고 제가 시댁 식구를 가족으로 느끼는 이 감정이 혼자만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망을 크게 하게 되었어요. 매일 저와 투닥투닥했어도 마음만은 가족이라 여겼던 사람들의 진심을 알았거든요. 아니 그럼 우리 아들이 니네 엄마를 모셔야 한다는 거야? 어떻게 그러냐? 그게 처가살이지? 요즘 세상에 어찌 그래? 엄마한테 자식이 저밖에 없잖아요.
제 손으로 엄마 병간호 하는 게 맞는 거지 싶어요. 아마 어머님이 아프셨더라도 요양원에 보내드리기보단 제가 모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니까 가능한 거죠. 나랑 니네 엄마랑 같냐? 난 시어머니고 니네 엄마는 딸 가진 죄인인데 어떻게 사위 집에서 거주한다는 거야? 에휴. 그러게. 언니, 그건 아니죠. 그럼 내가 불편하잖아. 언니 집에 허구한 날 가는데 거기에 사돈이 계셔봐. 그게 되겠어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저 그동안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저희 집에 하루 종일 눌러 앉아 계셔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아픈 엄마 좀 모시겠다고 하는 걸 그렇게 두 분이 상심 지키고 반대해요? 전 자식 아닌가요? 아가씨도 시집 가면 어머님 나 몰라라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쨌든 정말 실망이에요. 제 마음 변하지 않으니 그리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건강관리하는 것도 애들한테 폐 안 끼치는 거라니까. 사돈은 어쩜 그렇게 폐만 끼친다니? 에휴, 짜증나 정말. 그러니까 가뜩이나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딸 하나 있는데 꼭 폐를 끼쳐야겠어? 엄마는 건강관리 잘하셔. 당연하지. 난 사돈처럼 뻔뻔하지를 못해서. 아무리 딸이 모신다고 해도 그렇지. 그걸 홀랑 좋다고 해? 이기적이라니까. 진짜 드릴 말씀이 없네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를 제 친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뒤통수 맞은 기분이에요. 우리말이 맞잖아요. 저야말로 언니랑 사돈어른 이기적인 거에 할 말이 없네요. 우린 어쩌라고 사돈을 모시겠다는지. 결혼하고 애 낳기 전 그래도 커리어 우먼으로 승승장구를 했던 터라 전세지만 이 조그만 아파트도 제 힘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결혼 후 몸만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거였고 이런 부분을 따지는 건 아니었지만 시댁 식구는 이 집이 꼭 남편 집인 것처럼 저에게 절대 안 된다고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제 편을 들 것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제 편을 들기는커녕 본인의 가족 편을 들면서 저에게 싫은 내색을 계속하기 시작했어요. 홀로 벽을 보고 싸우는 느낌으로 힘들더라고요. 아, 엄마 말이 맞지. 솔직히 그게 처가살이지 뭐야? 장모님이랑 있으면 내가 불편하기도 하고 그냥 가까운데 월세 얻어서 자기가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집도 좁고 장모님 방 하나 내주면 내 컴퓨터 방이 없어지잖아. 말 다 했니? 이렇게 말하기 싫은데 여기 누구 집인데 다들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미안한데 여기 내 집이거든요. 내가 내 집에서 우리 아픈 엄마 모시겠다는데 왜 다들 그러시는지.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통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기암 엄마를 혼자 살게 내버려 두라고? 엄마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병원에서도 시한부라고 하는데 그걸 못 참아? 아유, 무섭다 너. 그래, 네 집이다 이거지? 어쩜 애가 저렇게 못되게 말하는지. 네 집이니까 그럼 네 맘대로 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솔직히 남자가 장모 모신다고 어디 가서 얘기해봐. 다 널 욕하지. 됐어, 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야 속이 시원해요? 사돈어른 아픈 건 유감이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야 했는지 의문이네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엄마를 모시고 싶었지만 결국엔 시댁과 얼굴을 붉히며 엄마를 모시게 되었어요. 아픈 엄마지만 눈치가 빤했던지라 오히려 불편해하셨고 사이의 눈치를 보기 바빴어요. 그리고 허구한 날 방문하는 시댁 식구들의 눈치도 보셨죠.
아유, 내가 아파서 괜히 너만 불편하게 한 건가 싶어. 엄마 그냥 혼자 병원 다니고 그래도 되는데. 엄만 내 엄마잖아. 엄마가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혼자 이제 거동도 힘들어질 텐데 내가 모시는 게 맞지. 눈치 보지 마. 여기 내 집이고 엄마가 나 키워준 것처럼 내가 엄마 케어하는 거니까 미안해 하지도 말고 그냥 건강히 옆에만 계셔 주세요. 장서방, 미안해. 괜히 자네만 불편하게 돼버렸네. 내가 굳이 괜찮다고 했는데 보라가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뭐, 본인 집이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는데 제가 별 수 있나요? 어머님은 능력 있는 딸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그거 나랑 엄마 들으라고 대놓고 비아냥거린 거 아니야? 내가 당신 엄마 눈치 준 적 있어? 예, 그만해. 아유, 나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야. 엄마 머리 아프니까 보라 너도 진정해. 장서방, 미안하네. 엄마가 뜯어말려 큰 싸움까진 가진 않았지만 그날 얼마나 화가 나던지 아직까지 생생해요. 그리고 엄마의 병간호가 시작이 되었고 이미 말기암을 판정받은 엄마였기 때문에 눈에 띄게 몸이 쇠약해지셨어요. 그런 모습에 마음이 아팠고 평생 혼자 사시면서 제 뒷바라지를 했던 분이라 그런지 더욱더 죄송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내가 엄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싶었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픈 때였습니다. 사돈 어른은 딸 자식 잘 둬서 좋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딸 집에 거주할 생각을 하다니. 저라면 안 그럴 텐데. 제가 염치가 없죠. 몸이 아파서 죄인이죠 뭐. 저도 됐다고 요양원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보라가 하도 말려서 그만. 그래도 작정하고 가셨어야죠. 못 이기는 척하고. 결국엔 이 집에 눌러 앉고 사이만 불편하고 우리만 눈치 보이게 이게 뭔가요? 그래도 사돈, 제가 몸이라도 성하면 지금이라도 나가겠는데 보시다시피 몸이 성하지를 않네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저희 엄마한테 무슨 막말이세요? 그리고 여기 제 집인데 누가 지금 눈치를 주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언제 한번 아가씨랑 어머님한테 눈치 준 적 있어요? 눈치를 한 번도 준 적이 없으니 제 집인 양 이렇게 들락날락 거리시는 거죠. 어머머, 그래, 내가 말 잘못했다. 이 시애미가 아주 없이 살아서 너한테 이런 소리를 듣고 있지? 에휴, 내 팔자야. 내가 좀 잘 살았어 봐. 저게 그러겠나? 아주 내가 없이 산다고 무시하는 거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사돈, 딸 참 잘 키웠어요. 그만해, 보라야. 시어머니한테 그게 뭐니? 우리 딸이 내가 몸이 아파서 좀 예민한가 봐요. 사돈도 그만하시죠. 엄마가 시어머니 때문에 더 아프실 것 같았고 전 최대한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근교로 나가기도 하고 최대한 둘이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조금씩 거동을 하시다가 곧이어 거동도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휠체어에 의존해서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그런 엄마를 보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던지 제발 1년만 더 살아달라고 매일매일 간절히 원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의사가 6개월의 시한부를 판정했지만 정확히 8개월을 더 지내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었던 터라 엄마가 돌아가신 후 우울증이 세게 왔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마치고 엄마에게 남겨진 유산이 7억이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평생 혼자 벌면서 제 앞으로 적금을 차곡차곡 들어놓은 돈과 엄마가 사시던 집과 땅을 정리한 돈이었어요. 마침 보험이 없던 엄마였기 때문에 암 판정을 받으시고 치료비로 막대한 돈이 들어갔었고, 제 전셋집마저 월세로 돌려가며 엄마의 병원비를 했던 터라 엄마가 돌아가신 뒤였지만 그 큰 돈에 참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지만 반갑기도 했고, 들어갈 돈은 빠듯한데 벌이가 없으니 정말 힘든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해 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모님, 최고다.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그래도 딸 하나 남는 거 혼자 남겨줄까봐 미리미리 대비하셨다는 게 대단하셔. 이 돈은 허투루 안 쓸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 우리 엄마 유산이잖아. 그리고 이 집도 월세로 돌려서 빠듯해지기도 했고, 엄마가 나 부담되지 말라고 알아서 다 해놓으신 거지. 불쌍한 우리 엄마 정말 속상해. 내가 진짜 좋은 아이디어 하나 있는데, 나 가게 하나만 차려주면 안 될까? 직장 생활하기도 지겹다. 월급도 밀리고. 때려치워. 그리고 다른 데 취직해. 당신은 가게 할 깜냥이 못 돼. 벌써부터 돈 쓸 생각만 하지? 이거 자기 돈 아니야. 분명히 말했어. 그렇게 신랑 길을 꺾어야겠냐? 솔직히 너랑 나랑 부부인데 그 돈이 내 돈이나 마찬가지지. 너무 말 섭섭하게 하지 마라. 제 앞에 7억이라는 돈이 나오게 되자 남편은 제 돈에 찝쩍거리기 시작했고 조금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은 시댁 식구들도 알게 되었고 신우이의 남자친구가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며 돈을 꺼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계속 거절을 했지만 남편과 신우이 그리고 시어머니는 눈만 뜨면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낮이나 밤이나 그놈의 돈, 사람을 아주 질리게 했어요. 제가 계속 안 된다고 거절하자 문자로까지 닥달하기 시작한 거죠. 언니, 진짜 믿을만 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언니는 빠지고 돈만 꺼줘요. 3개월 안에 원금 딱 돌려놓을 테니까. 애초에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거지. 이런 정보를 알았는데도 투자를 안 한다? 진짜 바보 팔푼이라니깐요. 남도 아니고 신우이 말도 못 믿어요? 언니가 이제 가족이 우리 말고 누가 있어요. 믿어줘요. 그래, 딱 3개월만 쓸게. 3개월 뒤에 다시 그 돈 들어갈 텐데 뭐가 문제야? 수익은 우리가 먹고 그 원금은 돌려놓을게. 너희 집 월세 3개월치 미리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됐지? 빚이야 천천히 갚으면 되는 거고. 우리만 들어라. 너한테 좋은 거야. 그래, 좀 가족 말 좀 믿어라. 애가 어쩜 그렇게 의심이 많아? 막말로 우리 영훈이 할머니랑 고모인데 너한테 사기 치겠냐?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을 벌면 그지들이 어디 있나요? 그냥 다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돈을 버세요. 딸 자식을 걸고 넘어지며 돈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였고 그때 마침 우울증도 엄청 세게 와 있던 터에다가 무기력해진 저로서는 매일 듣는 닥달에 당연히 3개월 뒤에 원금을 받을 생각을 하며 결국 돈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땐 정신이 없었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지만 그땐 내게 남은 마지막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설마 하니 돈을 떼먹겠나 싶었습니다.
너 투자 잘하는 거야. 막말로 수익 나면 내가 니네 집에 허구한 날 오겠니? 이제 우리 집도 새로 하고 우리 집으로 초대하지. 너네 엄마가 그래도 너한테 하나 큰 거 해주고 갔다. 도움이 안 되는 양반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엄마 노릇은 톡톡히 했어. 어머님, 엄마가 유산 안 해줬어도 제 엄마인 건 변함없고 저 엄마 병간호한 거 후회 안 돼요. 나이 40이 다 되도록 저 키워주셨는데 그깟 8개월 뭐가 힘들었을까요? 말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돈은 제가 수익 내려고 해준 게 아니라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평생 아무것도 안 하다가 뭐라도 해본다고 하니까 꺼드린 거지. 절대 쉽게 해준 거 아니니까 그리 아세요. 그래, 너 똑똑한 거 누가 당하냐? 혼자만 잘났지 아주? 아유, 무서워. 말 한번 잘못했다가 아주 저 딱따구리한테 당해낼 재간이 없다니까. 나중에 나 아파도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해. 이제 네 엄마도 없는데 내가 네 엄마다 생각하란 말이야. 그리고 3개월이란 시간이 흘렀고 당연히 돈을 받아야 할 때가 왔지만 웬일인지 3개월이 다가오는 시점부터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발길을 딱 끊더라고요. 이대로만 있을 수 없던 저는 시댁에 찾아가서 계속 돈을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어련히 알아서 줄 건데 보챈다고 오히려 저를 나무랐고 그런 모습이 더욱더 이해가 가지 않으면서 의심이 들었어요. 약속하신 3개월인데 왜 소식이 없으셔요? 이제 원금은 돌려주셔야죠. 수익은 안 물어볼 테니 원금 얼른 주세요. 언니, 너무 야박하다. 솔직히 그깟 돈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 3개월 되자마자 칼같이 우리를 닥달해요? 원래 시간 좀 걸린대요. 그래, 수익이 금방 나겠니? 곧 난다고 했으니까 좀 기다려라. 막말로 너 지금 그 돈도 쓸 데가 없잖아. 기다려. 왜 쓸 데가 없어요? 빚도 갚아야 하고 집도 전세로 돌려야 하고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됐고 돈 돌려주세요. 우리가 안 준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누가 차용증도 안 받고 돈을 해주래? 아 몰라. 배째. 우리 지금 그 돈 못 줘. 진짜 엄마 말이 맞네. 차용증 썼어요? 가족끼리 돈돈하는 걸 보소. 언니, 변호사 쓸 돈 있으면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변호사를 쓴다고 한들 차용증도 없는데 어떻게 이기게? 언니 제대로 알아보고 돈을 꺼줬어야지. 그래, 너 진짜 너무하다. 막말로 가족인데 그 돈 가족이 좀 갖고 있기로 써니 이럴래? 애가 그런 거 보고 배우는 거야. 어이가 없네요. 변호사를 쓰라고요? 지금 제 빚이 얼마나 많은 줄 알면서 진짜 돈 얼른 줘요. 그 돈 우리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유산이라고요. 당신들이 그렇게 함부로 쓸 돈 아니에요.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해준 건데 미쳤지 내가. 당신 영은이 아빠면 아빠 노릇 똑바로 해. 당장 7억 가지고 와. 안 가져오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알겠어? 나도 다 알아봤어. 너 차용증도 안 쓰고 해준 돈인데 뭘 어쩌겠다는 거야? 네 돈이면 우리 돈인 거지. 그만해 보라야. 7억 어련히 알아서 줄 거. 언젠간 준다잖아. 그냥 맡겨놨다고 생각하면 되지. 뭘 그리 닥달을 하냐? 그거 우리 엄마 유산이라고. 당신들이 함부로 꿀꺽할 돈이 아니야. 긴 말 안 해요. 그러지 말고 얼른 돌려주세요. 당황스러웠고 엄마 유산 7억을 3개월만 융통에 쓴다더니
배째라는 시댁이었죠. 너무 분해서 그날 무슨 정신으로 집에 돌아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울다 엄마한테 면목이 없고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엄마 산소에 들렀습니다. 엄마 산소를 보자마자 또 부하가 치밀면서 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정신을 잃고 엄마 산소에 가서 울다 잠이 스르르 들어버렸는데 꿈속에서 엄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만난 엄마는 아프기 전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보라야, 어서 일어나. 엄마랑 가야지. 너 뭐하고 있어? 그렇게 넋 놓고 있을래? 한시가 바쁘니까 얼른 가자. 그렇게 울다 지쳐 잠이 들어 엄마 꿈을 꾸었는데 엄마 꿈을 꾸고 나니 문득 한참 동안이나 연락을 안 한 이모가 보고 싶어졌어요. 엄마 돌아가신 것도 모를 정도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서 한참을 안 보고 살았는데 엄마가 꿈에 저를 데리고 이모네로 부랴부랴 가는 꿈이었거든요. 친이모는 아니었지만 엄마와 고아원 시절부터 같이 자란 자매 같은 사이였고 세상에 둘밖에 없는 사이였어요. 엄마와 이미지가 똑 닮았었기 때문에 이모라도 보고 올까 싶은 마음에 한참을 연락하고 지내지 않았던 기억을 더듬어 이모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모는 제 얼굴을 보고 정말 반갑다는 듯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이고, 너 웬일이야? 내가 아무리 니네 엄마랑 그렇게 싸우고 연락이 두절됐다고 한들 어쩜 그렇게 소식을 딱 끊어? 엄마는 잘 지내지? 너희 엄마한테 내가 그렇게 모진 소리하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데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리고 내가 이 세상에 누가 또 있어? 니네 엄마랑 아무리 피가 안 섞였다고 한들 자매나 다름없는 사이인데 어떻게 그러니? 이모, 엄마 돌아가셨어요. 진작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그땐 경황도 없었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죄송해요. 그나마 기억을 더듬고 여기 찾아온 건데 이모네 집이 맞았네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모라도 보러 왔어요. 뭐라고? 엄마가 돌아가다니? 아니, 그게 사실이야? 아니, 그렇게 건강하던 말숙이가 왜? 아니, 아이고, 어쩜 좋아. 엄마 말기암이셨고 정확히 진단받고 8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연락 드렸어야 했는데 나를 용서해 주고 가지. 내가 얼마나 모진 소리를 해서 상처를 줬는데. 아이고 말수가 어떡하니 불쌍해서. 우리 그 어려운 시절 함께 고생하고 함께 의지했는데 아니 어쩜 이렇게 허망하게 가. 아니 이 불쌍한 것 어떻게 말수가. 이모는 저의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우셨어요. 사실 이모는 혼자 아등바등 사는 엄마에게 재혼을 하라며 제가 자리도 소개해주고 그랬지만 꿋꿋이 저를 키우며 홀로 사는 엄마가 답답해 늘 모진 소리를 사서 하신 분이었어요. 이모 딴엔 항상 어렵게 살았던 엄마가 안쓰러워 늘 좋은 사람을 만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소리였지만 저를 홀로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소리였었죠. 그렇게 몇 번을 싸운 끝에 이모와 절연을 하게 된 것이었고 저도 어렸을 때 보고 이모를 오늘 처음 본 것이었어요. 엄마가 정말 둘도 없는 단짝이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온 것이랍니다. 니네 엄마
인생 불쌍해서 어떡하니?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괜히 들들 볶아가지고 나도 후회 많이 했어. 걔 성품이 그러한 걸 내가 답답하다는 핑계로 매일 그렇게 모진 소리를 해댔으니 아이고 말수가. 사실 오늘 온 것도 엄마 산소에 갔다가 꿈에 엄마가 저를 데리고 이모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서 와봤어요. 엄마가 왜 여길 가자고 했는지. 엄마도 이모가 참 많이도 보고 싶으셨나 봐요. 이모, 앞으로 엄마 보고 싶을 때 종종 올게요. 제 얘기를 들은 이모는 더욱더 오열했고 저에게 이런저런 안부를 묻기 시작했는데 저 역시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말을 이모에게 다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저희 집에 살게 된 것부터 시댁과의 마찰, 그리고 엄마 유산의 행방까지 모조리 얘기를 하게 되었죠. 이모는 제 얘기를 듣자마자 노발대발하시면서 가만둘 수 없다고 하시곤 본인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철진아, 너 보라 알지? 어렸을 때 자주 봤잖아. 우리 철진이가 지금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야. 이러려고 니네 엄마가 꿈에 나왔나 보다. 너 그럼 지금 있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니? 어쩜 사람들이 그렇게 못돼 처먹었다니? 소송은 걱정도 마라. 철진이가 변호해 줄 거고 내가 네 소송 비용 다 대줄 거야. 내가 니네 엄마한테 얼마나 고마운 일이 많은데 너 이제 걱정하지 마. 이모, 고마워요. 염치 없지만 그럼 신세 좀 져도 될까요? 고마워 철진아. 진짜 멋있게 컸구나. 너무 고맙다.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신세를 줬는데. 근데 진짜 그 사람들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사네. 내가 또 한 꼼꼼 하거든. 니네 엄마 몫까지 이모가 다 해줄 테니까 넌 이제 걱정 하덜덜 마라. 아주 진짜 그 정신 나간 것들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렇게 이모 아들의 도움으로 전 소송을 준비해 나갔고 시중에 돈 한 푼 없는 죄가 소장을 보내자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났어요. 돈도 없는 데다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소장까지 날리니 당황스러웠던 게 분명했죠.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었고 시댁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싶었지만 사실상 남편과 관계는 끝났다고 생각했고 다른 돈도 아니고 엄마의 유산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에게 꼭 그 벌을 주어야 된다고 다짐하고 생각했어요. 와, 하다하다 소장까지 보내? 돈이 어디 있어서 변호사 비용을 냈어? 어머님이 남겨주신 게 7억 말고도 더 있었구나? 뻔뻔한 자식. 너랑 이혼이야. 그리고 애는 내가 키울 거야. 너같이 덜 떨어진 놈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미쳤지. 소송 기대해. 내 변호사 대형 로펌이라고 여기 명함 들어봤니? 거기 출신이야. 아마 최선을 다해줄 거고. 너네 엄마, 네 동생 절대 선처 없을 줄 알아. 그리고 너도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걸 보고 당장 이혼했어야 하는데 내가 미쳤지. 아니, 여기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형 로펌 아니야? 아니, 네가 어떻게 그런 인재를... 됐고. 그래, 어디 한번 싸워보자. 어차피 차용증 없다 이거야. 소송은 진행되었고 사실 차용증이 없이 거래한 돈이기 때문에 소송이 불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문자로 돈을 해달라고 한 내역과 계좌이체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소송을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알아봤는데 사실 조회 신청이라는 것을 하면서 계좌 내역, 채무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사실 너무 복잡했지만 전 문자 내용과 이체 내용만으로 소송이 들어가게 되었고 정황상 제가 7억을 송금한 사실이 법적으로 밝혀졌어요. 정말 증명하기 힘들었고 이모아들이 힘들게 준비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저 역시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의지를 다져냈어요. 아니, 내가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좀 기다리라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어차피 너랑 내 아들이랑 부부고 애를 낳은 사이인데 그렇게 못 믿고 돈을 받아야겠어? 너같이 가족도 없는 애 우리가 받아준다는 거 아니야. 그럼 7억의 값어치는 훨씬 더 많이 한 거지. 뭐가 그리 아깝다고 유세를 떨어대는지. 정말 속상하다 진짜. 너 이렇게 독한 애였니? 닥달하지 않으면 우리 엄마 유산 꿀꺽할 생각이었으면서 뭘 줄 생각이 있었다는 건지. 그리고 부부긴 무슨 부부예요?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인데 모르셨어요?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도 위자료 소송할 거니까 그리 알아요. 우리 엄마한테 눈치 주고 없이 살면서 빈대처럼 빌붙은 거 절대 용서 안 해. 사람들이 뻔뻔해도 유분수지. 어쩜 그런 인성들을 가졌는지. 끝이에요. 엄마의 유산을 받아내기 위한 민사소송이 끝이 나고 즉각적으로 저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 시댁이었어요. 남편과 이혼 소송도 이어갔는데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한 터라 신라가 깨져 혼인 유지가 힘들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드디어 저는 이혼과 함께 남편과 시댁에게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시간이 무려 3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이모 아들이 이걸 위해 정말 노력해 주었답니다. 정말 감사한 이모와 그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집을 전세로 다시 돌려놓고 엄마의 병원비로 인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다 갚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중에 몇 억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엄마 살아생전 제가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바라셨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고 집 앞에 작은 부동산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한 분과 같이 열심히 꾸려가고 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더 악착같이 지내며 시험을 봤거든요. 아유, 요새 공인중개사 시험 어렵다던데 아주 한 번에 붙고 너희 엄마가 보면 진짜 좋아하실 거야. 여기 반찬 가져왔어. 일하느라 힘들 텐데 반찬이랑 밥 잘 챙겨 먹고 이모네도 종종 놀러 와라. 네 딸이 얼마나 보고 싶던지. 이모, 고마워요. 이모 덕분에 진짜 엄마의 빈자리를 잇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더 성공해서 이모한테도 잘할게요. 그 소송을 계기로 저한텐 은인이나 마찬가지인 이모랑 전 엄마 딸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지나고 보면 힘들었던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살아생전 정말 선하고 열심히 사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덕을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이후로 꿈의 엄마는 나오지 않아 참 보고 싶은 하루하루예요. 다시 그때로만 돌아간다면 엄마에게 더욱더 효도를 한다고 다짐을 하지만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이 아쉽네요. 오늘도 엄마를 보고 싶고 추억하며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제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동거래를 하실 땐 차용증과 공증 잊지 마세요. 그럼 감사합니다.